덕구는 119 순환구조대원이다. 군인일 때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전역 후 소방관이 되었다. 아내는 지혜로운 여자였다. 덕구는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몰랐지만 아내는 월급을 아끼고 아껴 적금을 들었다. 아들 하준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아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했을 때 덕구는 솔직히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다.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고! 아내가 이렇게 말해줬을 때야 아내 말을 이해했다. 태어나 처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한 날 저녁, 덕구는 아내의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다. 하지만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는 몇 년 살지도 못하고 팔아야 했다. 아내가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.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집이 대수인가 싶었다. 아내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덕구 곁에 남은 건 어린 아들 하준뿐이었다. 어느덧 하준은 자라서 해병대에 입대했다. 덕구는 저녁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온 하준과 고기를 먹으러 갔다. 아버지, 사부님은 잘 계세요? 동현이? 그럼 잘 있지. 그분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셨죠? 아파트도 수십 채 갖고 있지. 그런데 왜? 요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괜찮으신가 해서요. 사부는 덕구의 오랜 고향 후배다. 원래 이름은 동현인데 덕구에게 부동산 정보를 알려줘서 사부라고 부른다. 아내가 떠난 후 사부는 덕구를 살뜰하게 챙겼다. 형수도 가고 없는데 하준이 장가 보낼 때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해줘야 사돈이 형님을 무시 못할 거 아닙니까? 사부의 외제차를 타고 같이 임장을 나간 날, 사부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. 먹고 살 돈도 없다는 덕구의 말에 사부가 말했다. 형님, 누가 요즘 집을 내 돈 주고 삽니까? 덕구는 사부의 코치를 받아 전세 갭으로 첫 집을 매수했다. 반신반의했지만 집값은 쭉쭉 올랐다. 전세 오름세도 미친 수준이었다. 덕구는 폭등한 전세 보증금 차액을 몽땅 쏟아부어 외곽의 아파트와 빌라를 갭을 끼고 사들였다. 집값은 연일 오르고 또 올랐다. 집이 한 채씩 늘어날 때마다 덕구는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설렜다. 그러고 보니 사부를 못 본 지 오래였다. 하준이에게 걱정 말라고 대답을 하고 고기를 먹고 있는데 덕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. 또 다른 고향 후배였다. 형님, 혹시 동현이한테 연락 왔어요? 아니, 왜? 동현이가 형님한테 돈 얘기하면 모른 척 하세요. 걔가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해. 아파트가 몇 채인데. 그러니까 문제죠. 자기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. 덕구는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. 2월 28일까지 전세금 돌려주세요. 안 그래도 며칠 전 세입자에게 문자를 받고 심란한 상태였다.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해 있는데 휴대전화에 사부 동현이라는 이름이 떴다. 형님, 죄송해요. 저 형님 진짜 좋아했어요. 동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. 나 알아. 지금 어디니? 형이 갈게. 형님, 저 여기 양화대교예요. 덕구는 가슴이 철렁했다. 순간 전화가 끊어졌다. 덕구는 끊어진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.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! 그날 새벽, 양화대교에서 사부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. 사부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에 올인했는데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빚을 떠안은 상황이었다. 덕구는 망연자실했다. 그러나 현실은 덕구가 슬픔에 빠져있게 내버려두지 않았다. 세입자 중 한 명이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. 전화해보니 요즘 전세 사기 얘기가 많아 내용 증명부터 보냈다고 했다. 주변 아파트 전세 2억 빠진 건 아시죠? 내용 증명에 적힌 날짜까지 돈 좀 준비해주세요.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. 집값이 떨어지나 싶더니 전세가마저 흘러내렸다. 덕구에게 하락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. 덕구의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들은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떨어진 시세만큼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. 당장은 못 드려요. 이해 좀 해주세요. 뭐라고? 이해? 이거 순 사기꾼 아냐? 전세금으로 명품을 사고 차라도 뽑았다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. 하지만 덕구는 손에 들어온 돈을 재투자했을 뿐이었다. 며칠 후 덕구는 연천을 찾아갔다. 아들이 꼭 만나보라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. 여의도 증권가에 몸담았던 재테크의 고수라고 했다.
택시에서 내려 산으로 걸어 들어가니 집이 보였다. 문이 열리더니 앳된 여성이 나타났다. 하준이 아버님이시죠? 기다리고 있었어요. 제가 만나기로 한 분이... 네, 잘 찾아오셨어요. 서수연이라고 해요. 덕구는 쭈뼛대며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. 덕구가 의자에 앉자 수연은 다 안다는 듯 말을 꺼냈다.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? 폭락장에서 끝없이 하락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걸 의미해요.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. 그때 망설이지 말고 매물을 던져야 해요. 수연은 투자 스킬보다 멘탈이 더 중요하다며 욕심을 접고 빠질 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.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.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웃음을 거둔 수연의 말에 덕구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. 얼마 후 거짓말처럼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. 덕구가 내놓은 집 중에 하나가 팔려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줄 수 있었다. 덕구가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장 후배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다. 더 오를 텐데 좀만 버티시지. 선배님이 파셨을 때보다 5천만 원이나 올랐어요. 집을 팔아 전세금을 내줬을 때 덕구는 알턴 일을 뺀 것처럼 속이 후련했다. 그런데 지금은 잘한 일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. 그날 새벽, 야간조 대원이었던 덕구는 휴게실 침대에 잠시 누웠다. 그때 직장 후배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다. 제가 다 선배님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. 아래 영상 보시고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메시지 밑에는 동영상 링크가 붙어 있었다. 후배가 평소에 보는 부동산 채널인 듯했다. 링크를 누르니 멀끔한 남자가 나타났다. 부동산 예언. 이제는 집값 오를 수밖에 없다. 그 남자는 수연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다. 조정이 끝났으니 지금이 집을 매수해야 할 때라고 했다. 그 밑에는 수많은 추종자들의 댓글이 있었다. 다시 집값이 오른다는 남자의 말에 덕구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. 집 팔지 말까?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의 신작.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지킨다. 강철 멘탈.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